고성능 플라스틱은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미역과 같은 해조류로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박진병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병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미역 같은 해조류로 이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미역이나 다시마, 토스의 구성 성분은 약 50%가 섬유질입니다. 네. 1단계 반응, 즉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서 섬유질로부터 지방을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섬유질이 미생물 세포 내로 들어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 반응에 의해 지방산이 되고 이것들이 글리세롤과 결합하여 지방이 됩니다. 이렇게 미생물 발효를 통해 만든 지방으로부터 2단계 반응, 즉 효소를 이용한 생물 전환 반응을 통해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인 중세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 가수 분해되면 탄소 사슬 18개의 장세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고요. 장세 지방산 절단 효소들에 의해 장세 지방산이 절단되어서 7개에서 12개의 중세 카르복실산이 만들어집니다. 개발하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다시마 토스의 이런 갈조류로부터 중세 카르복실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섬유질에서 지방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개발하신 중세 카르복실산 이게 어떤 소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재인가요? 네, 카르복실산은 지방산과 같이 탄소 사슬과 카르복실기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단세의 카르복실산은 우리가 매일 먹는 초산과 같이 2개의 탄소 사슬과 카르복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세 카르복실산은 탄소 사슬 개수가 6개에서 12개 정도의 카르복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세 카르복실산은 안정성이 매우 높아서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자동차 엔진룸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전기 재료 등과 같이 고온이나 산염기 등에 대해 내구성이 높은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동차를 만들 때 친환경 소재 사용량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든 고성능 플라스틱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은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바이오 물질로 만든 플라스틱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바이오적인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플라스틱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으로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고성능 플라스틱도 천연 자원인 해조류로부터 친환경적인 생물전환 공정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생분해가 쉽게 되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저희가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 자원도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할 텐데 특별히 네네.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해조류를 활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역이나 다시마 등과 같이 다양한 해조류가 대규모로 양식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상품성이 낮은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상품성이 낮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부가 소재인 중세 카르복실산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낮아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해조류로 이런 고성능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존 플라스틱을 만들면 이제 환경 오염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환경 오염들이 있었나요? 네.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인 중세 카르복실산은 유한 자원인 석유 화합물에서 합성되거나 또는 식물이 생산하는 지방으로부터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은 오존과 같은 강산화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4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에너지 환경 우회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이제 많이 줄인 고성능 플라스틱을 개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을 줄이신 건가요? 저희는 효소 기반 생물 공정을 통해 해조류로부터 중세 카르복실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화학 촉매와 달리 상온 상합에서 목표 반응을 촉진시키고 또한 강산화제나 유기용매 등의 환경 위해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공정은 매우 환경 친화적인 저에너지 고효율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소는 화학 촉매에 비해 반응 선택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응 중에 환경 위해 물질이나 인체 건강에 해로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공정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이 친환경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구가 여러 산업에 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예. 저희 연구 성과물은 1차적으로 친환경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 생산 공정 개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산업, 즉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자, 전기 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지방산은 항균 활성이 매우 높아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필요한 천연 보존제나 천연 항균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개의 탄소사슬을 갖는 탄소사슬 양말단에 카르복실기를 갖는 아젤레산은 여드름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친환경 생물전환 공정에 의해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효소 기반 생물전환에 의해서 생산된 이런 아젤레산은 순도가 높고 또한 우회 불순물이 낮아서 뛰어난 그리고 안전한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뭐 여드름 치료제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네. 시장이 넓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까요? 예. 저희 계획은 향후 3, 4년 정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효소의 안정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효소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단백질 구조 재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강력한 효소 개발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물질이다 이런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진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